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고 강정호 동지의 리용전에 화환을 보내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김종일상 계관인 노력영웅 인민예술가인 조선인민군 창작사 사장 강정호 동지의 소고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13일 화환을 보내시었습니다. 당의 손길 아래 인민군대 미술부문에 관록 있는 창작지도 일꾼으로 자라난 강정호 동지는 근 50년간 수령 형상 미술작품 창작에 특출한 공헌을 하였으며 국보적인 미술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함으로써 주체 미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 데 적극 기여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리용존에 진정되었습니다. 중앙산업미술구간의 일꾼들과 창작가들이 나라의 산업미술 발전을 위해 바치신 경야는 최고 리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도안 창작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께서는 주체 100일 2012년 4월 10일 어버이 수련님의 탄생 백돌경축 국가산업미술 전시회장을 돌아보시면서 산업미술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동하는 척후대의 사명을 수행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산업미술을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경야는 스님께서는 그날 상표도안을 봐주시면서 상표도안은 예술의 종합이라고 하셨습니다. 겉보기가 속보기라는 말이 있듯이 상표도안에서 상품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아름답게 형성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상표 창작에서 상표의 특성에 맞게 색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너무 원색만 쓰지 말고 색조화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곳 창작가들은 경야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의 현지지도 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리식의 도안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해 지혜와 종류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주체혁명의 발원지이며 조선의 정신과 기상이 응축되어 있는 혁명의 송산 백두산으로 계승자들의 대우가 끊임없이 굽이치고 있습니다. 몸소 무릎치는 생명길을 헤치시며 군마행군대우를 이끄시고 백두전구의 거룩한 자국을 새기신 경야는 최고 리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발자취를 따라 항일의 전구들을 편답하면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역사를 온 몫으로 절감하며 우리 당이 구워준 혁명의 불변 침로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갈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사 기자 편집원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족지 답사행군대가 대용단 혁명전족지를 참관했습니다. 답사행군대원들은 무산지구 전투승리 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전족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무산지구 전투를 승리로 이끄시어 일제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인민들을 반일 성전위로 불러일으키시어 전반적 조선혁명을 줄기찬 앙량으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두레로의 답사 행군을 진행하고 있는 인민보안송 일꾼들이 삼지연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답사 행군 대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연군술로 조국 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혁명 업적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지녔던 열렬한 조국애를 가슴 깊이 새겨안으며 전족지의 여러 곳을 주의 깊게 돌아봤습니다. 이어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주체 45, 1956년 6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길을 개척하시던 나날에 답사행군 대원들과 하룻밤을 보내신 삼토공 귀툴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 존족지로의 탑사 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최신성 일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28,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조국 진군의 길에서 수경하셨던 무포 수경지를 탑사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시고 대용단 지구 진출을 위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신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그들은 수경지의 여러 곳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봤습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을 본받자 모두 다 혁명적 열정과 패기에 넘쳐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자. 종년 돌파 전에 힘찬 진군길을 다그치고 있는 각지 근로자들의 소식입니다. 강원도에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여러 군민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안의 군민발전소 건설장들에서는 보다 높이 세운 방대한 전투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정면 돌파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원재 건설과 발전기술 공사를 끝낸 이천 군민발전소에서 현재 발전기들이 부하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천 킬로와트시 전력을 생산하면서 발전기들이 질들이기를 진행하고 있고 평강, 고성 군민발전소, 금강 원재건설재단들에서 18만산, 23만산 대발파를 진행하여 원재 지지체 성토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물길글 공사에서는 원산 화학공장, 원산항 대대들에서 갱불진을 전부 끝내고 갱피복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암질이 제일 굵고 통한 반입니다. 그래서 여단에서는 이 구경에다가 설비와 노력을 제대로 집중시키고 가장 합리적인 그런 천공 배치와 천공 각도, 발파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현재 공사 속도를 1.3배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단에서는 압력감로 공사는 지대정을 완전히 끝내고 발전기술 공사 하부 구조를 끝낸 데 이어 지상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민협동작전으로 오랑천 사모발전소 광덕 원재건설을 내밀고 있는 총진 금속건설연합기업소의 건설자들과 군인 건설자들입니다. 이들은 온재 콘크리트 타입과 온재 좌우한 암반 굴착을 동시에 내밀면서 단 며칠 사이에 1호 온재 기중기 조립도 끝냈습니다. 또한 설비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서 온재 콘크리트 타입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도안의 여러 단위들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가를 건설장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랑낭영예군인 수지령품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일터마다에서 혁신을 일으켜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생산 잠재력을 총발동하게 한 기업 전략, 경영 전략을 세웠습니다. 부족되는 원료 자재를 원만히 해결하게 한 파수지 재생 공정을 꾸려놓고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자투리와 못 쓰게 된 수지 제품들을 회수해서 모두 재생 리용하고 있습니다. 원료 자재 확보를 선진시키면서 설비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게 한 사업을 적극 따라 세워서 3월 6일현재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자강도에 파견된 3대 혁명 소조원들이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단위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드높은 요리를 안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생산 정상화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에서는 3대명 소조원들이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다른 단위들에 일반화하게 한 사업, 이걸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자강 첨가제 공장 3대명 소조원들이 건조기를 개조하고 전력 정비를 30% 줄이게 됐고, 또 지금은 양어무기 첨가제를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계 신발 공장 3대명 소조원들은 이 백풍식 양두 연마기를 제작 완성해서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 노동 환경 조건을 개선할 수 있게 했고, 장자강 부속 공장 소조원들도 이 경질 자기에 의한 오염 발생 장치와 이동식 공기 소독기를 도입해서
60%의 소독제를 전략하면서도 환경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함경북도 양묘장에서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양묘장에서는 정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는 데 힘을 넣으면서 국가과학원과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청국의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연계 밑에 나무모 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묘장에서는 기술적 조건이 구애됨이 없이 나무모 생산의 첫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파종을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자의 선별과 처리, 용기세척, 경기질 생산은 선차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묘장에서는 나무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수종 선택과 종자의 질 검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종자 날개 제거기를 비롯한 종자 선별 설비들을 개조해서 종자 선별의 질과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도에 흔한 원료를 가지고 경기질을 원만히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파종 후름선의 부하능력을 높이고 새로운 물주기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파종한 종자들이 싹트기율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실 대북 관수 체계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국산화하고 모든 생산 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함으로써 이제는 한 해에 나무모 생산을 이해전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놨습니다. 황해남도 요명위원회에서 뽕나무를 많이 심고 그 비벼관리를 짜고 들고 있습니다. 현재 더안의 요맹저지들에서는 요맹원들을 적극 불러일으켜 뽕나무밭 정보당 생물활성 퇴비와 진거름을 20톤 이상 반출하게 한 사업과 뽕나무 가지 자르기를 전부 끝냈습니다. 우리 더요맹위원회에서는 올해 상반년 기간에 14정보의 뽕나무밭을 더 조성하고 뽕나무를 45만 그루 이상 심을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더안의 요맹저지들에서는 자기 단위의 양매장들에서 생산한 새 품종 뽕나무들을 심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양시 안의 여러 구역들에서 봄철 위생월간에 들어선 데 맞게 겨울난 흔적들을 말끔히 가셔내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꾸리기 사업에서 모범인 연명동을 본보기로 해서 모든 동 인민반들에서 겨울난 흔적을 말끔히 없애고 거리와 마을, 동들을 깨끗이 꾸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인민반 내부와 주변 환경을 일치시키는 데 힘을 넣고 소독 사업과 함께 공무원 우자와 유희 기재들에 대한 도색 및 관리 사업을 책임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역에서는 봄철 국토관리 월간에 맞게 10여 종의 수백 그루의 과일나무와 수정이 좋은 나무를 심고 그 비배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봄철 위생월간을 계기로 거리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차려나가고 있는 모란봉 구역입니다. 구역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색포도블로크를 생산해서 지하 건너길 주변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도로들에 대한 포장을 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역 일꾼은 이번 월간에 원림 녹화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 있다고 하면서 구역 안의 여러 고리들에 수십 그루의 소나무들과 수천 그루의 꽃灌목들을 심어서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촌태만상의 자연 경관을 이루고 있는 명숭의 집합체로 자랑 높은 요양산이 지난 3월 12일 비교적 많은 눈이 내려 이채로운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눈꽃들이 내려앉아 기묘한 산새들마다의 폭포들과 나무숲 계곡들마다의 흰 세계를 펼친 묘양산은 특유의 정서를 자아내며 자기의 아름다움을 한껏 내뿜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묘양산에서 폭포가 제일 많기로 소문난 만폭동지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월치고는 이렇게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리는 것으로 해서 우리 묘양산은 이렇게 벙어리마다 또 골마다 아름다운 소리꽃 조경을 펼쳐놓았습니다. 기묘한 봉우리들과 바위들, 높은 벼랑들, 수정같이 맑은 물이 골수를 따라 흘러내리는 모양과 그 수려함이 이를 데 없고 여울 물소리가 한데 어울려 대자연의 교향곡을 울려주는 듯 싶은 묘양산이 따뜻한 봄을 마중가는 때 펼쳐진 설경인 것으로 해서 여느 때 없이 유다른 풍치를 느끼게 합니다. 여기가 우리 하비로지구를 감돌아 흐르고 있는 향암천입니다. 이렇게 사시장철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흐르고 있는 서점 같은 맑은 물이며 또 하얀 눈이 수북이 내려 쌓인 기묘한 바위들이 이런 독특한 절경을 이룬 우리 묘양산의 계곡은 상원동과 만폭동, 천태동과 칠성동을 비롯해서 그 어디라 할 것 없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눈 속에서도 푸르름을 자랑하는 소나무와 잣나무, 축백나무와 같은 사철 푸른 나무들이 해발 1909m에 달하는 비로봉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펼쳐져 있어서 우리 묘양산의 겨울 경관을 더욱 이채롭게 단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일러오는 묘양산 팔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 인호대이며 흰눈을 또이고 련련히 솟아있는 향로봉과 보방봉, 비로봉을 비롯한 웅장한 봉우리들마다의 서담이 내려쌓인 흰눈은 명산 중의 명산인 묘향산의 뛰어난 절경을 더욱 이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말 사스 발생 당시에는 거의 1년 동안 세계적으로 37개 나라에서 8천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됐고 사망자는 774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은 발생해서 석 달 5간에 138개 나라와 지역으로 퍼져서 14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5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피해가 어떤 규모로 더 확산되겠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13일에 종합된 세계적인 피해 상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3일 중국에서는 하루 동안 감염자가 11명이 더 추가돼서 8만 824명으로 됐으며 13명이 사망해서 3,189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13일 현재 감염자가 1만 1,364명, 사망자는 514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남조선에서는 14일 현재 비루스 감염자가 하루 동안 107명이 새로 확인되어 8,086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7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다음, 일본에서는 13일 현재 감염자가 1,422명으로 사망자는 28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아시아에서는 카타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디아를 비롯해서 30여 개 나라와 지역이 전염병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피해 상황이 제일 심한 이탈리아에서는 13일에도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13일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비루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동안 250명 증가해서 1266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비루스 감염자는 하루 동안 2,547명이 더 늘어나 1만 7,66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유럽에서는 에스파냐, 프랑스, 도이칠란드, 영국을 비롯하여 40여 개 나라에서 전염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메리카에서 피해 상황이 제일 심한 미국에서는 13일 현재 감염자가 2,028명, 사망자는 43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의료 전문가는
국내에서의 감염증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 국내에서 비루스 감염은 시간 문제라는 사회적 우려가 커가고 있는 속에 필수품 가격이 인상되고 마스크는 물론 음료수와 식품을 필요 이상으로 사들인 것과 같은 현상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루스가 유입되지 않았던 베네수엘라와 수리남, 케니아, 기네에서 첫 감염자들이 확인됐으며 유엔 본부에서도 첫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13일 현재 중국 경유에서는 감염자가 6만 명 이상, 사망자는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도합 14만 5,300여 명, 사망자 수는 5,41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에서 이 비루스에 대한 새로운 연구 자료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비루스 전문가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지난 1918년 세계를 휩쓸어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낸 에스파냐 돌림감기를 일으킨 비루스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에볼라 비루스보다 전염력이 매우 강한 위험한 비루스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파급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은 지금 국제체육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신들과 전문가들은 전염병 전파 상황이 앞으로 계속 악화되는 경우 도쿄올림픽 경기대회 개최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전파는 또한 유럽과 아시아에서 진행되는 국제축구 경기들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와 여러 나라에서 방역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12일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방역 사업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각국에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 전염병을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선언했다고 해서 방역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감염증의 억제로부터 완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되고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비루스 방역 급수를 더 높은 급수로 올릴 것이라고 선포했으며 미국에서는 비루스 감염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하여 전국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슬로벤스코, 인디아, 도이칠란드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전염병 억제를 위해 공공장소에 대한 소독 사업을 강화하고 공공시설의 문을 닫는 등 여러 가지 방역 대책들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고 인민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염병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들과 통로들을 완전히 차단했으며 전 국가적 범위에서 위생 선전 사업과 방역 사업을 더욱 강도 높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단위에서는 마스크와 항비루스 물약을 비롯해서 인민들의 건강에 필요한 의료용품들, 그리고 소독약, 보호복, 위생장갑과 같은 방역 물자들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방역 사업이 장기화되는 조건에 맞게 전염병의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2중, 3중의 봉쇄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